영종도 경제자유구역에 투자를 하면 이 영주권을 부여하는 이런 투자 이민제 비자를 발급해준다. 비자도 발급되고 영주권을 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와. 영주권을요? 네. 와. 안녕하세요. 단파TV 마돌이 인사드립니다. 와! 야 이게 얼마만이야? 이게 얼마만이야? 반갑습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 네. 여기가 오늘 왜 왔냐? 네. 저희가 부동산 관련해서 저희가 오늘 촬영에 왔습니다. 네. 어디야, 여기? 여기 어디냐? 네. 대한민국의 노른자 땅. 뭐라고? 그렇지. 노른자 땅이 박혀 있는 네.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를 할 수 있는 영종도에 저희가 나와 있습니다. 야, 나 영종도가 이렇게 발전했는지 몰랐어. 아, 여기 뭐 옛날에 거의 논밭밖에 없었거든요. 농밭인데 너무 발전됐어. 네. 자,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 저희 일본에 계신 분들한테 먼저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본에 계신 분들한테. 미나상 너무 고니치와 단파 텔레비전 케미또 모시마. 아, 감사합니다. 네. 야, 잘한다. 자, 중국에 계신 분들한테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따자 하오, 워시 단파 TV 마도리, 따자 하오, 야,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영종도에 나와 있는데요. 네. 자, 우리 케빈님 잠깐만요. 와, 이 노른자 땅이니까 잠깐만.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계좌 있지. 아, 투자하려고. 벌써? 갑자기? 너 빨리 해야 돼. 빨리 에이. 신속하게 해야지. 에이, 투자 좀 이따 하시고. 아, 예. 자, 한국에서 제2의 싱가포르로 불려지는 네네. 이 영종도 땅의 상권 분석. 네네. 그리고 우리 단판 TV를 통해서 네네. 절대적으로 전문가가 믿고 네. 참고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 전문가가 정말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사기꾼들도 되게 많아. 많죠. 조심해야 돼. 여러분 그 샅샅이 낱낱이 오늘 저희가 안전하게 여러분들의 내 재산, 네. 내 재산을 지켜드리면서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전문가를 모시고 잠시 후에 여러분들에게 신속하게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실까요? 안으로 렛츠 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영종도 스카이 에비뉴에서 분양을 담당하고 있는 안경석이라고 합니다. 안경석 본부장님. 아유, 어렵게 반갑습니다. 전문가를 모셔왔습니다. 아, 전문가. 네. 자, 바로 이제 본제로 들어갈 건데요. 본부장님, 이 이야기 본제에 앞서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 시에 좀 조심해야 될 점이 있으시다고. 뭐 주로 부동산을 투자할 때 일반적으로 보통 한 3가지 정도의 유형들이 있죠. 부동산 피해를 보는 유형들이. 피해 사례. 네. 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거는 뭐 언론에도 늘 나오다시피 뭐 기획부동산들, 뭐 개발 계획도 없는 이상한 땅들을 다 부동산들이 매집을 해서 소위 말하는 칼질을 해서 그래서 유명한 칼질. 네, 그 칼질은 그러니까 이 부동산 업계에서는 뭐 공공연하게 쓰는 말들인데 네. 대량으로 땅을 매입을 하고 난 이후에 길도 없이 이렇게 분할을 하는 거죠. 저희 친구 어머니도 그걸 당하신 거예요. 어떤 얘기였냐면은 기획부동산이라고 해서 입지가 좋은 데라고 해서 샀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어느 계곡에 붙어있는 그 바위 부분을 사셨더라고.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진만 보고 사면 안 돼요, 그죠? 그래요. 직접 와보셔야 네, 돼. 네. 네. 그렇죠. 네. 부동산은 항상 그 네. 땅의 위치를 가서 음. 그걸 이제 임장 활동이라 그러죠. 네. 그래서 반드시 그 땅의 위치 뭐 이런 것들을 네네. 확인한 이후에 이제 구입을 하시든가 투자를 해야 되는 내용이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네네네. 어떤 경우는 네네네. 바닷가나 네네. 이 강가에 있는 땅들이 네네. 땅을 볼 때는 네네. 땅이었는데 물이 들어오면 바다가 되는 경우도 내 땅이 어디 간 거야? 없어진 거야, 물 때문에, 그죠? 실제로 그런 경우도 네. 있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네네. 두 번째는 요즘 최근에 이제 가장 핫하게 이 분양형 호텔에 대한 피해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분양용 호텔이요. 네, 그래서 그게 호텔 업계에서는 조금 이단화 취급을 하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분양형 호텔이 뭐냐?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호텔을 업자들이 지으면 부지를 매입하겠죠. 네네. 그 다음에 건물을 지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호텔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 분양형 호텔이라는 거는 이 자금에 대한 이 소스를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일반인들한테 호텔 객실을 분양하는 거죠. 아, 방을 분양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관광 호텔 개념하고는 조금 틀리죠.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는 뭐 이 5성급 호텔이다. 네네. 뭐 이런 호텔들은 관광 호텔로서 등급 평가를 다 받는 호텔들이고요. 네네. 이 지금 말씀드리는 분양형 호텔은 일반 숙박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호텔과 모텔 중간쯤에 있는 이런 형태의 일반 숙박 시설이기 때문에 이 관광진흥법에 저촉을 받지 않고 네. 공중위생법에 규제를 받는 그런 형태의 이제 호텔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피해 사례가 있죠, 정확히? 그래서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호텔 객실을 내가 분양을 받았어요. 네네. 그러면 호텔이 운영되는 수익금을 운영을 하고 난 다음 수익금을 이 투자를 했는 사람들이 돌려받는 구조인 거죠. 이 피해 사례가 뭔가 하면 사실은 그 객실들을 내가 샀기 때문에 등기를 해줘요. 네. 근데 내가 샀기 때문에 이거는 내 객실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분양받고 와서 나는 내 객실에 가서 잘래. 내 거니까. 네. 근데 실제는 그게 아니에요. 전체 객실을 놓고 호텔을 운영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이익금을 돌려주는 투자 상품인 거죠. 그다음에 분양 시에 특히 이제 확정 수익금을 준다고 분양을 해요. 그래서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네네네.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호텔 분양형 호텔을 내가 분양을 받았을 때 네. 수익금을 연 10%, 네. 연 8% 확정적으로 10년 동안 주겠다.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행을 하는 회사들이 분양을 하는 분양 대행사들한테 맡기겠죠. 네. 그럼 분양 대행사들은 이걸 빨리 분양을 해서 이 수익금이 들어와야 건물도 올리고 네. 이 호텔을 지을 수가 있으니까 빨리 분양을 하기 위해서 이 확정된 투자 수익금을 돌려주겠다. 이렇게 분양을 하죠. 근데 이제 실제로 호텔이 준공이 되고 나서 이 수익금을 환원받을 때 보면 실질적인 그 보장된 수익을 안 돌려주는 거죠. 10% 수익금을. 그래서 이 호텔을 분양을 받으실 때는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 회사를 믿고 분양을 받으실 때는 반드시 그거를 책임지려면 네. 금융 담보를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에스크로 계좌에서 은행에다가 약정된 뭐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5% 수익금을 주겠다. 네. 그러면 금융회사에다가 그 수익금을 예치를 하는 거예요. 정해진 금액만큼을. 네네. 그렇게 분양을 하는 회사들은 믿을 만한 회사들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상가 분양에 대한 피해 사례 세 번째. 네, 상가 역시 뭐 호텔이나 비슷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상가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구조대로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후분양을 하게 되면 그 상가를 내 눈으로 보고 상가를 분양받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상가들은 대부분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분양을 하는 게 일반적인 예예요. 그러니까 그 분양 대금을 가지고 건물을 짓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래서 그 경우에도 분양 대금만 가지고 건물을 실제 약속된 준공 일자에 짓지를 않고 뭐 그 돈을 가지고 뭐 소위 말하는 이렇게 도망간다 그러죠. 사기를 가는 거예요? 사기를 치는 거죠. 분양을 하고.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갖고 튄다. 돈을 갖고 그냥 튀는 거예요? 와. 그래서 실제 사례에 보면 그 예정된 상가가 예정된 기일에 준공이 안 되는 사례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사기를 치고 편취를 해서 건물 지어야 될 돈을 누군가는 횡령을 해서 이렇게 되는 사례도 있고. 그리고 건물이 안 올라가 계속 정체되어 있는 경우도 그렇죠. 봤어요. 맞죠. 네. 그래서 뭐 폐허가 되고 공사를 한 사람들은 이제 가보시면 뭐 일부 뼈대만 올라가 있다가 거기 유치권 행사.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10년, 20년 방치되는 경우도 사례들도 많아요. 그런 사례가 한 가지 있고 아까 말씀드린 호텔하고 동일하게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이제 상가를 내가 분양을 받아서 내가 직접 들어가서 이제 뭐 장사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임대 수익을 노리고 상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이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분양 시에 이 상가는 뭐 임대 확정, 뭐 2년 확정, 5년 확정, 임대를 무조건 시행사, 분양사들이 다 해주겠다. 2년 동안은 책임지고 월세를 얼마까지 받아주겠다.
이런 약정을 하고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믿을 만한 이제 우리 계약자들도 네네. 이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고 그렇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져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 지금 앞에 말씀드린 사례들은 대부분 이제 주부들, 은퇴한 사람들 네. 이런 분들이 뭐 전액 뭐 퇴직금 받아서 여기 투자했다가 노후를 날렸다는 보도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 사례들이죠. 너무 안타까운 그래서- 현실입니다. 네, 안타까운 네. 현실이 진짜. 오늘 본부장님께서 소비자들이 이런 사례를 조심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한 솔루션 좀 제안해 주십시오. 네네네. 네네네.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딱 세 가지로 요약드릴 수 있어요. 네. 첫 번째 호텔도 마찬가지고 상가도 마찬가지고 네. 모든 부동산의 첫 번째는 로케이션입니다. 로케이션. 로케이션, 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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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인가. 네. 호텔 상가 역시 마찬가지로 그 땅의 가치를 올리는 것은 입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네. 한마디 입지라는 게 그 노른자 땅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른자 땅. 네? 아 더워가지고 갑자기 노른자 땅을 말씀하는 거 입지라는 게 여러분 간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노른자 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본부장님께서. 네. 네. 정확하게 당황스러웠죠. 아닙니다. 네네. 부동산의 핵심적인 자리는 로케이션. 로케이션. 네. 그래서 로케이션을 보는 눈을 시각을 키워야 돼요. 첫 번째는 입지, 두 번째는 타임입니다. 시간. 시간. 네. 시간. 자, 부동산은 네네. 물론 물건을 사는 거지만 결국 우리가 모든 투자는 시간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주식도 내가 미리 알고 있고 비트코인 역시 마찬가지로 네. 어느 시기에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가 그 투자의 성패를 가는 거죠. 아, 그럼 말씀하신 시간이란 건 타이밍에 대한 정의.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시간, 지금은 적기인가요? 지금 이 여기 영종도는 어떻습니까? 영종도는 네. 지금이 적기죠. 지금 시간으로. 타임이다. 네, 타이밍이죠, 타이밍. 타이밍이죠. 지금 적기다. 네, 그럼 누굴 찾아와야 되나요 여기? 저를 찾아와. 그렇죠. 안본부장님을 찾아오셔야지만 그 적기 시기와 노른자 땅, 네. 자, 그거 시간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자, 그리고 저도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이게 외국인들이 한국 그 부동산에 대한 투자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영종도의 땅을 외국인이 산다면 어떤 강점이 있을까요? 네 맞아요. 영종은 국제도시이면서 경제 자유구역입니다. 그래서 송도, 청라, 영종 이렇게 세 군데가 경제 자유구역이고 네네. 그래서 법무부에서 이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투자 이민제라고. 네네. 그렇게 해서 이 영종도 경제 자유구역에 투자를 하면 이 영주권을 부여하는 이런 투자 이민제도가 비자를 발급해 준다. 비자도 발급되고 영주권을 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와. 영주권을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한테는 조금 이제 메리트가 있는 구조죠. 그러겠네요. 그러면 영주권을 받게 되면 일단 그 영주권의 포지션으로 사업 확장을 더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비자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영주권은 국내 내국인하고 동일한 지위를 부여를 하는 거잖아요. 네. 아, 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영종 세계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투자 이민제는 네. 그러니까 처음에 5억 이상 투자를 하게 되면 이 국내 영주권을 부여를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이제 부동산 중에서도 이렇게 일부를 제한을 해서 네. 운영을 해요. 그래서 일반 숙박시설, 아까 말씀드린 분양형 호텔이 일반 숙박시설에 해당해요. 네. 그다음에 생활형 숙박시설. 네. 이게 이제 요즘 말하는 레지던스, 뭐 오피스텔 이런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체육시설에 관련된 부대시설, 네. 그러니까 펜션형 뭐 이런 그 투자 항목을 제한을 두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계약금으로 1억을 이제 국내에 이제 뭐 계약할 때 1억을 넣으면 방문 비자를 발급해 주고요. 네. 방문 비자. 네, 1년짜리 그건 본인에 한해서 발급을 해요. 방문 비자. 네. 어. 그다음에 이제 계약금하고 잔금까지 다 완료를 하면 2년, 3년짜리 거주 비자를 발급을 해줘요. 2년 3년 거주 비자. 네, 2년 3년 거주 비자. 네, 거주 비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 가족까지 네. 동일하게 비자를 발급을 해줘요. 직계 가족까지. 네네. 네, 요거. 그래서 이제 그게 보유 기간을 5년 이상 이제 유지를 하게 되면 네네. 영주권을 부여를 해주는 거죠. 와, 5년 이상 영주권을 부여한다. 알겠습니다. 자,
세 줄 요약으로 저희가 간단하게 제가 서머리를 네네. 하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첫 번째 기획부동산의 땅 투기 사기 유형, 그리고 두 번째 호텔 분양에 대한 피해 사례, 그리고 세 번째가 상가 분양에 대한 피해 사례에 대해서 조심하는 내용을 좀 다뤄봤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기준점 세 가지. 첫 번째, 로케이션. 로케이션. 입지 조건이 정확히 잘 잡혀 있냐. 노른자 땅. 요거. 노른자 예. 땅입니다. 자, 두 번째, 노른. 시간. 시간. 타이밍이 적기냐 아니냐.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는 파이낸스예요. 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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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본, 금융. 내가 이 부동산을 구입할 때 어떤 자본으로 하느냐, 자기 자본으로 하느냐, 네. 대출을 받느냐. 그렇죠. 아. 레버리지를 쓰느냐, 아. 그까지도 다 감안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금리가 낮을 때는 대출로 가는 게. 남의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것도 네. 굉장히 대안이 되는 거죠. 자, 어디다 투자하시려는지, 자, 안전하게 투자하시려면 전문가가 필요하죠. 네. 전문가는 바로 이게 안본부장님을 찾아오시면 됩니다. 네. 이거 분명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일본어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こちらはですね、全般的にその言語っていうのが扱える人がいますので、中国語と日本語そして英語はどれでも対応できるようにはしておりますので、もう遠慮なくいつでも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중국어는 어떻게 오늘 통역분께서 해주시나요? 大家好，我们是短板 TV 的，我是鞠红兰，叫我鞠姐就可以了。我们今天呢来访问我们永中岛吧，应该是永中岛的那个开发商，我们的安本部长。然后安本部长呢，就是把我们买房子的时候应该注意的几个点，已经都给大家就是都整理了一下，大家到时候看我们的视频，好吧？谢谢大家。 감사합니다. 자, 다음 편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선택과 집중을 네. 해야 할 우리 영종도 상권 분석 네. 상가편, 호텔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단판 TV의 마도리! 개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른자 땅!